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은 5G 테마 중에서 KMW를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오늘 하나증권에서 KMW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상당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심리와 수급으로 결정된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앙드레 코슬란이라고 우리가 계란 모형으로 유명한 분이죠.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대주식의 명인이죠. 이분은 주가는 심리가 80% 그리고 수급이 20% 차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 투자가들은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 가치 혹은 뭐 실적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수렴하지만은 실제로는 사실 그 심리 특히 이제 심리에 의해서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KMW를 분석할 때 심리와 수급 차원으로도 우리가 그쪽에 좀 중점을 둬서 잘 강의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드러먼이라는 분이 쓴 주식 투자는 심리전쟁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은 이제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대중들의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대중들의 흥분 속에서 주식을 분산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제 방송 속에서 이제 조셉 그랜빌이죠. 그랜빌 얘기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확신에다가 분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수들은 서로 통하고 다 아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심리 요인을 좀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하나금융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이고, 맨 위에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죠. 보시면 제가 빨간색은 이제 하나금융증권, 뭐 그냥 하나증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검정색은 한국투자증권. 왜 그러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 가격을 제일 높게 제시를 했어요. 저는 10만 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여기 보면 이제 김홍식이라는 분, 김홍식 씨, 그 다음에 한국투자에서는 이제 조철희 씨, 이 양반들이 KMW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아래서부터 보면은 8월 14일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5조 원은 허상이 아닌 현실로 봐야. 뭐 이것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또 공시상에 다 뜨죠. 그러면 대중들이 굉장히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죠. 그리고 실제로 좀 매수에 동참을 하죠. 이 가격대가 사실 6만 원대예요. 제가 여태까지 그 30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대중들은 대부분 7분응선, 빠르게는 7분응선, 그리고 8분응선, 9분응선에서 거기서 대부분 주식을 다 사들인 얘기죠. 이게 무서운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역시 그 김홍식 씨가 장단기 가파른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흔들림 없이 뭐 이런 얘기였고, 조철희 씨가 이제 한국투자의 조철희 씨가 하반기 수주 체결 시 내년 실적은 또 퀀텀 점프. 김홍식 씨가 또 각종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펀더멘털에 충실. 이게 이제 고점 이따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9월 5일이 사실 그 최고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난은 있어도 기회는 있을 것. 그리고 이제 2020년 실적 이상무 내년 2분기에는 2분기로 빠른 시각이 그러면서 이제 목표 가격을 다시 제시를 했어요. 가격이 4만 원대 중반인데 10만 원 제시해 버리니까 오늘 또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 많이 사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수급의 왜곡이라고 보는 거죠. 좀 내비로 두는 게 좋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KMW 가격 조정이 거의 일단락이 되고 지금 기간 조정 혹은 이제 혼조 국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자꾸 이제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 다시 수급이 꼬이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구체적인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0년 실적 이상무 내년 2분기로 빠른 시각 이동 필요한 시점. 좋은 얘기죠. 추천 사유는 첫 번째, 글로벌 통신사들의 5G 투자 본격화. 우리가 이제 5G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뭐 100번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2020년 놀라운 영업 실적 달성 전망. 요거는 제가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그래는 한 60% 정도 제가 공감을 하고 나머지 40%는 모르죠. 그거는 이따 뭐 다시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낮은 퍼 수준 때문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저퍼에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저퍼주라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퍼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주가가 이익을 본격적인 어떤 투자 회수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처음에 고포였거든요. 고포에서 이익을 많이 올리니까 고포에서 저포로 전환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퍼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KMW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것도 이 논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유튜브 방송을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정확히 3개월째가 되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라면은 구독자도 별로 안 늘고 그다음에 그 싫어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설사 지금 당연히 오늘 그 KMW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청취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KMW에서 관심이 많거나 혹은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제대로 직시를 하자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논리를 떠나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세의 어떤 원리를 얘기하자는 것이죠. 초반부터 말이 좀 꼬이는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2분기 영업이익이 744억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나오면 근거는 돼요. 이 정도 나오면 주가는 좀 강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600억. 제가 요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를 조합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5개 증권사 전망치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요. 1,600억이죠. 10억 단위니까 1,640억. 올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3,350억입니다. 그러니까 배수 이상이 되죠. 뭐 딱 배수 정도라고 봐야 되겠나. 만약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또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전망치가 실제치에 가까울 것인가. 그게 이제 많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당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KMW를 분석한 다른 이제 증권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만약에 요거대로라면 2021년에 4,26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업 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주가는 잘 못 올라가요. 2020년 내년 특히 연말 이후서부터는 별로 못 올라가요. 먼저 선 고점을 찍고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그런 유사한 어떤 그 자료를 또 준비했으니까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간에 3,350억 정도, 만약에 2020년, 내년에 3,300억 정도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점이 이제 8만원이죠. 8만원을 살짝 정도 돌파하는 시점. 뭐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정도까지 뭐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9만원, 그 정도,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집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보고서에 대한 4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2020년은 이제 글로벌 통신사 수주가 급증하면서 KMW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놀라운 영업이익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는 공감을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50%는 넘어가니까 그래도 저도 우호적으로 보고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저퍼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드리고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거의 뭐 100% 가까이 확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질러버렸어요. 대략적으로 한 7만원, 8만원 정도, 1차적으로 나중에 또 뭐 10만원 혹은 그 이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 7만원, 8만원 정도 제시했으면 해놓은 바람이었는데 10만원은 너무 질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대로라면 굉장한 호재인데 그러면 그 호재만큼 주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제 그 재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특히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서부터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그래서 오늘 좀 세게 올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보고서에서 너무 우호적인 보고서였죠. 그 논리도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따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불렀어요. 목표가 10만원 지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3,300억을 불렀는데, 여기 지금 하나대투증권이고요. 이거는 지금 11월 달에 나온 이제 보고서들입니다. 지금 5개 증권사인데,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1,600억, 그 다음에 내년도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을 1,900억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149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정도, 2,060억을 제시했네요.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1,780억,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1,970억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168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영업이익을 2,200억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증권이 다른 4개 증권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제일 높은 영업이익과 제일 낮은 영업이익의 합에 나누기 2하면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 내년 이후는 우리가 1년 이후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나 이제 5G라는 시대적 도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2,500억에서 6천억, 2,600억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고 어떤 그 시나리오 혹은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500억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살짝 넘어가는 정도예요. 그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기아자동차인데, 기아자동차인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제가 기아차를 과거 자료에다가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KMW하고 같이 이제 동일시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핵심은 뭐냐면, 주가가 투자 회수 구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는 구간에서 그 이후에 저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2008년도에 주가 바닥권이죠. 2008년도에 퍼가 20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퍼 기준만 보죠. 물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퍼가 5배예요. 갑자기 퍼가 이제 저퍼가 돼버린 거죠. 이 퍼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 돼서 발생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보면은 매출은 이제 16조에서 18조로 아주 많이 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1천억으로 급증을 했죠. 이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이제 환입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여하튼 간에 20배에서 그게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한 2, 3배 이상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배. 그 주가가 급증하면서 점차적으로 퍼가 저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주가가 최고점이거든요. 최고점에서 퍼가 7배대로 갑니다. 7배대, 7.8배 정도인데 이게 저퍼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KMW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고퍼에서 KMW는 퍼가 안 나왔어요.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고퍼에서 실적이 급증 구간에 진입되면서 저퍼로 바뀌는데 이 저퍼에서 주식을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그나마 덜 빠진 건데 중성주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보세요. 퍼가 7.8배에서 5.8배로 줄어요. 그런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못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핵심 영업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3조 4천억이 나왔어요. 3조 4천억인데 2012년도에는 3조 7천억으로 더 증가해요. 실적은 더 크게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급증해요. 매출이 드디어 2013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하는데 퍼가 5.2배가 돼요. 그러면 퍼가 저퍼기 때문에 사야 되나요? 제가 이 자료 이때 그 내용을 보면 이때 그 분위기를 보면요. 기아차가 저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8,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갔지만 1000% 올랐거든요. 많이 갔지만 퍼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아직도 사야 된다.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싱크로율이 KMW 지금 현재 상황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거는 냉정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KMW를 지금은 사는 관점에서 제가 절대 반대 안 해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러나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요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고서를 보고 하나증권의 이제 보고서를 보고 왜곡된 거 4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고 물론 이제 그 매출이 걔네들이 하나증권에서 뻥튀기 한 게 아니라 자체 분석에서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정도 나온다라면은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기존의 어떤 기대감 대비 너무 많이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가 자꾸 사자로 바뀌는 거죠. 사자 분위기로. 와, 이거 굉장히 좋아지네.
그러니까 이 수급이 꼬인다고 보는 거죠. 시세의 그 냉정한 원리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 게 이제 주가고, 파란 게 실적이거든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먼저 상승 전환돼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사지 마라, 사지 마라를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습니까? 강렬하게 저항해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 내 주관에 의하면 이거는 사는 시점이다. 저항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시장은 안 좋으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적이 드디어 이제 터 올라오는 시점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 7분음선, 8분음선, 9분음선이 되면 대중들은 흥분합니다. 뭐 퀀텀 점프, 목표가 뭐 엄청 상향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엮여버리는 거예요. 7분음선, 8분음선, 9분음선 다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먼저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빠져서 겁이 나가서 팔리려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이게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이런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시그널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무장이 돼서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해죠. 무슨 소리냐? 팔아야 된다. 이게 강하게 저항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다시 이제 요 시점이 이제 요 시점이라고 보고 이게 먼저 상승 전환이 돼요, 이제 뭐 KMW도 뭐는 상승 전환이 되는데 그런데 시장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악재 속에서 바닥을 찍고 악재 속에서 올라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어떤 그 시세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호재가 지배를 버리면 사자 세력이 먼저 다 사버리면 누가 5만 원에서 누가 6만 원에서 7만 원에 사주는 세력이 나오겠습니까? 대중들이 이미 4만 원대 다 사버린대. 그러니까 왜곡이 돼버린 거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그렇다고 봅니다. 자, KMW 내리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가격 및 가격 조정은 얼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KMW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을 오래 받을수록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KMW 기준으로 봐서는 12월까지는 혼조 국면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가격 조정은 거의 뭐 일단락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57,000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KMW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57,000원을 돌파해야 돼요. 뭐 강력한 어떤 뭐 호재거리가 나오거나 하여튼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거나 57,000원을 넘어가야지 비로소가 KMW가 이제 정상의 반열, 다시 뭐 신고가 8만 원을 돌파할 만한 그런 정상의 반열에 올랐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툴로만 봐서는 사실 8만 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랠리를 위한 두 번째 전제는 삼성전자든 IT 섹터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IT 관련주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뭐 5G 폰,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거래상투와 함께 고점을 찍고 또 충분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5G 테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시점이 11월에는 좀 부담이 돼. 11월 이제 뭐 다 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중순 정도 그 전후에서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무조건 그 전에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갈 수 있는데 시세 원리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KMW 혹은 5G 테마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가 좀 못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T 섹터와 동반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이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료인데 보면은 이제 KMW가 크게 오르는 환경은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KMW가 조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라든가 IT 섹터로 매기가 집중됐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MW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조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T에 쏠렸던 매기가 이제 다시 5G 쪽으로 이전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5G 테마가 이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5G 주도주 내비게이션 이것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전 고점들이죠. 첫 번째 가장 흐름이 좋은 건 RFHIC라고 봐요. 물론 이것도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죠. RFHIC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제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다시 신고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RFHIC는. 서진 시스템도 나쁘지가 않아요.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여기서 원래 살짝 돌파했어야 되는데 여타 이제 5G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같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또 충분히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 KMW는 뭐 이제 가격 조정의 끝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OE솔루션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죠. KMW보다는 수급 체계가 좀 양호하고 이노와이어리스는 더 양호하죠. 이노와이어리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우리가
지난주 그 청담동 리베로 호텔에서는 제가 5G 특집을 해서 이노와이어리스를 제가 한 6, 7장 정도 되죠. 특집 자료를 만들어서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노와이어리스가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한 것 같아요. FR텍은 좀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RF텍이 사실, RF텍이 KMW도 한참 못하는 주식이죠. RFHRC에 비해서 한참 못하죠. 그런데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KMW인데, 지금 이 빨간 선이 57,000원이요. 이때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장대 음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이때는 차치하고라도 1차적으로, 두 번째 대량 거래. 이게 사실 매물이거든요. 여기를 57,000원 정도를 돌파해줘야지. 뭐 57,000, 꼭 57,000원 아닙니다. 6만원 갈 수도 있고, 55,000원만 넘겨도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57,000원 전후라고 보는 거죠. 그 시점을 잘 봐야 되고, 그렇다면, 역으로 역산한다면, 57,000원, 6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어요. 65,000원까지도 보이는데, 그 이상은 제가 솔직히, 당장은 제가 제시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KMW가 만드는 제품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필터링하는 장비고요. 뭐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캡처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KMW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OE솔루션 볼까요? OE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RFHRC. 뭐 흐름은 나쁘진 않죠. 괜찮습니다. OE솔루션도.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거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장비주가 아니라서 장비주들은 5G 장비는 좀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장점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렬한 파동을 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또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노와이어리스나 혹은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부품이죠. 얘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무선망 최저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매출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RFHRC는 오늘 신한증권에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목표가 하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정 끝자리에서는 악재가 지배해야 돼요. 그거로 인해서 그 악재 속에서 자꾸 팔아나가야 돼요. 어설픈 세력들이.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싸움이죠. 특히 이제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1,000억 가진 한 사람과 그다음에 1억 가진 1,000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지금 5G의 문제는 뭐냐면 1억 가진 1,000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1,000억 가진 한 사람은 상당분 빠져나왔고 1억 가진 1,000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 물량이 나가려면 호재에 의해서는 잘 안 빠져나가요. 악재가 잠깐 와야 돼요. 악재 속에서 주가가 안 빠지거나 오르는 구간.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보죠. 서진 시스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이제 KMW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6만원까지 충분히 가고요. 65,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고 일단은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뭐 교체 매매 차원이든 좀 팔았다가 다시 사든 뭐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RF텍. 아까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RF텍은 흐름이 좋죠.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FR텍은 저희가 개발한 종목이 아니고 우리 제 정보회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매집주다, 세력주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굳이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데 일단 좀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해서 매매 활용해 보십사 하고 드린 종목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5G 테마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